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분양 물량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물량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2차 분양 물량입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이제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입니다. 1744세대 중에 이제 825세대 일반 공급을 하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 29층 17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부터 141제곱미터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2028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펜트하우스, 이제 다락방에 있는 그런 복층의 구조의 타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총 공급 세대 수가 284세대 상당히 많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 351세대, 그리고 84C 타입 646세대 상당히 많은 평면의 구성을 84ABC 타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대가 작은 4개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아파트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이 물량들 중에는 또 대형 평형의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해당 지역은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그래서 1년 이상 수원에 계속 거주하신 분이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이 다소 높기 때문에 기타 지역까지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공공택지 물량입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5월 7일, 1순위 5월 8일, 2순위 5월 9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5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입지 자체가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목지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은 대단지의 아파트 타운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그리고 생태 근린공원까지도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제 인동선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인동선 바로 역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1호선인 성균관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체계적인 이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랜드마크의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리미엄을 간단히 한번 보면은 이제 광역교통이 중심이다. 그래서 북수원 IC도 있고 도로교통망이라든가 버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듀 특화단지로 이제 거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상업시설이 이제 에듀단지로 될 곳이고요. 또 2.1대의 여유로운 주차수, 그리고 낮은 건폐율, 또 주변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스타필드, 롯데마트, 그리고 수영장과 사우나, 그리고 중대형 평면 공급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화서역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강남권으로 빠르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면은 인덕원역의 월판선이라든가 또 GTX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원역 같은 경우에도 GTX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지속적인 교통망 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은 입지 환경 중에 교육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에듀 스트리트 거리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리체 같은 경우에 1차가 분양을 했고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일부 많은 세대가 이제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더 리체 2차가 이제 대단지로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에듀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더 리체 1차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부지, 그리고 생태 근린공원까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입지 환경 중에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GTX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 또 과천 위례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장점, 그리고 성균관대 1호선을 이용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인동선인 북수원역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두 개의 역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리고 성균관대 R&D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보면서 이 이목지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입지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위치가 이곳입니다. 성균관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에트르 2차 같은 경우에 2028년 5월에 입주 예정인데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약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차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분양 가격이 상승이 됐는데요. 이 분양 가격을 보고 제가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가지로 놀랐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분양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을 때 분양 가격이 높다고 생각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의 그 물가 상승률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들을 계속해서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이 분양 가격들이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 가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고 좀 저렴하게 있는 준신축의 아파트들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돈이 많고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이런 신시가지 프리미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싼 아파트들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자금 여력을 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디에트르 2차 같은 경우에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억 원인데 주변에 SK 스카이뷰 13년 차가 된 아파트는 8억 2천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북수원 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차가 안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3평형의 매물 가격이 이제 9억 2천만 원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이 11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차 같은 경우에 또 대부분 또 소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이목지구의 가치는 그렇게 낮지 않다.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 권역과 수도권에 있는 핵심 지역과 비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 수원 권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타 많은 주변의 개발 호재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이제 신한 한일 같은 경우 29년 차 된 아파트 39평형은 5억 7천만 원, 또 21년 차가 된 아파트 뜨렌체 같은 경우에는 32평의 아파트가 4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축의 아파트하고 물론 비교 사례는 되지 않겠지만 가격 차이가 좀 많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놀란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요.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가 유치원 부지, 그리고 더리치의 1차와 2차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공유하면서 신시가지로 잘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단지 배치도뿐만 아니라 전체 배치도, 조감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리체 1차, 2차 같은 경우가 더 크죠. 그리고 2차가 이제 대단지이고요. 또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생태 근린공원, 유치원 부지, 그리고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원가 부지가 잘 형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이 입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 평촌 같은 경우에도 이 학원가 부지가 있는 곳에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또 근린공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을 곳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이제 고급화 브랜드, 그리고 고급 커뮤니티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지 내에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실내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또 골프 연습장, 사우나, 그리고 키즈룸, 그리고 라운지, 그리고 북카페까지 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4A 타입 284세대의 평면도인데요. 제가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평면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대방 디에트르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검단도 가고, 이제 최근에 지어진 곳들도 상당히 많이 갔고, 또 직방의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갔었는데요.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 거실, 그리고 평면이 굉장히 잘 뽑는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4베이의 구성인데 방이 이제 침실 1, 2, 3, 방 3개에 알파룸이 2개가 있습니다. 알파룸 1과 알파룸 2가 있는데, 이 알파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방 같은 경우에 거실에 이 평면도 굉장히 광폭 거실이라서 넓고요. 또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 여기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에 창문까지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도를 봤을 때 상당히 잘 빠졌다라고 이제 놀랐습니다. 또 알파룸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연계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드레스룸의 크기도 작지가 않고 창문까지도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84A 타입의 이 평면도는 아주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351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상당히 큽니다. 팬트리의 공간이 없으면 방 하나를 거의 짐을 놓는 데 써야 되는데요. 이 팬트리 공간이 작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드레스룸도 D자 드레스룸,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어서 이 B타입의 평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 646세대, 가장 많은 세대인데 이제 방을 보면은 3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84C타입을 청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가격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면 구성이 가장 좋은 평면에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이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워형의 이런 구조인데, 이제 이 물량을 봤을 때 안방의 드레스룸도 작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84C타입의 평면은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 상당히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BP 14세대가 있는데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락층이 있다는 것이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CP 같은 경우에 26세대, 이제 C타입의 다락방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이용한 복층의 구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5A 타입 같은 경우에 99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에 방이 4개, 그리고 알파룸이 1개, 2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84A 타입이나 115A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좀 높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쌉니다. 비싸고 제가 이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 평면 구조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 구조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가치가 빛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115A P타입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115A 타입의 다락층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다락층을 잘 활용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다락층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락층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6 B타입 같은 경우에 100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로 이루어진 타워형의 구조이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가 있습니다.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116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115 타입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평면 구성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116B P타입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인데요. 이제 116B 타입에서 다락방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9A 타입 같은 경우에 98세대, 이제 방을 보면은 침실 1, 2, 3, 4, 방이 5개, 그리고 알파룸이 있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방이 많기 때문에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이라든가 파우더룸의 구성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면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까지도 잘 구성이 된 평면 구조입니다. 139 P타입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이고요. 앞서 살펴본 A타입에서 이제 다락방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1 B타입 같은 경우에 98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방이 모두 4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알파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침실 2에 이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고요. 또 이제 침실 4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고요. 팬트리 같은 경우에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도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141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B타입에서 이제 다락방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락층의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1순위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 수도권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수원시 거주자이긴 하지만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제 기타 지역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청약 예치금도 내가 청약을 신청하는 그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는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시적으로 무상 옵션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분양 가격이 낮고 이렇게 무상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 디에트르 2차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은 높고 이렇게 무상 옵션을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분양 가격에 다 이 무상 옵션을 녹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상 옵션이 하나의 그냥 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상 옵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분양 가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1차의 가격이고요. 왼쪽이. 그리고 2차 지금 분양하는 것이 2차의 가격입니다. 1차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을 넘지 않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A타입 같은 경우에 11억 원이 넘게 분양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B타입과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앞서 분양했던 B타입과 C타입 같은 거보다 다소 이제 비슷하거나 이제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어쨌거나 1차보다 높은 분양 가격입니다. 그리고 84AP 타입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BP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115A 타입 같은 경우에 13억 원, 그리고 116B 타입 같은 경우에 12억 원 5천만 원, 그리고 139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 상당히 높은 분양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84A 타입 같은 경우에 너무나 평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억 4천만 원 굉장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은 이제 평면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거나 여러분들께서 어쩌면은 이러한 특화 교육 그리고 랜드마크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초등학교와 생태 근린공원 이런 근린공원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A 타입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5 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평면 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평면 구성이 좋은 타입들만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까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지역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놀란 부분은 첫 번째로 이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 두 번째로 평면이 너무나 특화된 84A 타입과 115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빠진 평면 구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중에 이렇게 디에트르처럼 84A와 115A 타입처럼 특화 평면을 만들어주고 또 분양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건설사들, 시행사들, 시공사들 그리고 많은 사업 주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무리해가지고 이 물량 청약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오늘 물량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은 물량들보다 구축의 아파트들이 더 매력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그런 물량들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부동산 스터디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수원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물량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